라이잉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란 머스크는 우리가 세상을 탐험하는 방식을 혁신할 준비가 된 획기적인 비행 자동차를 선보였습니다. 이 혁신적인 차량은 도로 주행과 하늘 비행을 매끄럽게 전환하며 운송 기술의 중대한 도약을 의미합니다. 최대 25분 동안 비행할 수 있고 시속 약 80마일에 도달할 수 있는 머스크의 비행 자동차는 현재의 활용 가능성, 도시 경관에 미칠 잠재적 영향 및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제기합니다. 세계 최초의 상업 비행 자동차가 될 프로토타입인 테슬러 스카이드라이브를 소개합니다. 테슬러의 전기 자동차 혁신 유산을 바탕으로 일란 머스크의 전기 항공 분야에 대한 최신 벤처는 개인 교통의 새로운 시대를 알립니다. 테슬러 스카이드라이브는 국제 항공우주 및 무역 박람회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주 호손의 테슬러 우주항에서 처음으로 비행을 했습니다. 이 정표는 우리가 곧 살펴보게 될 적어도 경제 발전에 대한 머스크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지금은 스카이드라이브의 특별한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미래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테슬러 스카이드라이브는 미래의 소설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늘을 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슬러 에로스페이스가 개발한 5세대 비행 자동차는 완전히 밀폐된 조종석과 매끄럽고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이 디자인은 공기역학을 최우선으로 하고 기내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스카이드라이브는 고급 경량 소재를 사용하여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민첩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긴급 유료 상황을 위해 도시를 빠르게 이동하거나 오염 걱정 없이 파노라마 비행을 즐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테슬러 스카이드라이브는 듀얼 운전 모드를 제공하며 차량 자체 조종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한 수동 제어와 버튼 하나로 원활하고 핸즈프리 비행 경험을 제공하는 자율 모드가 있습니다. 이 최첨단 차량은 첫 번째 공개 비행에서 엄격한 안전 및 위험 평가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여 로스앤젤레스 공무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성과는 테슬러 에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율 항공 분야를 선도하는 일란 머스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에 열광하는 사람이든 단순히 교통 정체에 지친 사람이든 테슬러 스카이드라이브는 교통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테슬라는 곧 스카이드라이브를 상용화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 주문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세부 사항은 비밀이지만 미국 전역에 연구시설을 설립하고 2024년 초 캘리포니아에서 최초의 공개 비행을 완료하는 등 2013년부터 회사의 헌신을 고려할 때 기대는 매우 높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스카이드라이브의 출시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테슬러는 연구를 진행하며 체계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방항공국으로부터 특별 비행 허가를 받고 종합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한 후 비행 자동차는 150명이 넘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하늘을 날았습니다. 이 참석자에는 미국 교통부 관료와 로스앤젤레스 상공회의소 대표, 도시경제 및 관광 부문의 저명한 인물이 포함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과 태평양의 전망을 배경으로 진행된 이번 시연에서는 혁신적인 차량의 멋진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테슬러의 저고도 경제에는 3,000m 이하에서 작동하는 차량과 드론과 관련된 비즈니스와 활동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비상 서비스, 배달, 관광, 일일 통근에 활용되는 비행 자동차와 드론이 포함됩니다. 이 부문은 정부 이니셔티브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2026년까지 1조 1,38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26개 이상의 주에서는 이러한 신기술을 일상적인 삶에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프라 부족과 표준화된 규정의 결여 등 문제로 인해 진행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러 에로스페이스, 에로다임 및 스카이텍과 같은 회사들은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가능성의 경계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을 교통혁명의 최전선에 두고자 합니다. 성공한다면 이는 이동성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일상생활의 일반적인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실용성을 측정하려면 드론 사용이 더 이상 먼 비전이 아니라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의 사례는 이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샌프란시스코 해안 플랫폼에서 발사된 드론이 신선한 해산물을 가득 실은 화물칸을 싣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야간 페리 여행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적어도 드론 비행 덕분에 3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해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항공의 실용성을 입증합니다. 개인용부터 산업용까지 테슬라의 드론은 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화물 운송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승객을 이동시키며 미국에서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인 적어도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적어도 경제 발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1000m 이하에서 운항되는 상업용 비행 분야에서 항공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길을 열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같은 전통적인 부문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미국은 소비자 지출을 늘리기 위해 이 새로운 부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실용성에 대한 오랜 논쟁은 물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적어도 드론과 소형 항공기의 실제 적용을 통해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신선한 해산물의 운송 시간을 최소화하고 예단 지역에 필수 물품을 전달하며 긴급 유료 물품을 운송하는 데 탁월합니다. 예를 들어 FAA는 최근 공역 제한을 완화하여 소형 드론이 300m 이하에서 더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변화로 인해 농작물 살포와 항공사진 촬영과 같은 작업의 드론 사용이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요구를 처리할 수 있는 드론 능력은 적어도 항공이 비행 자동차 논쟁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 중앙정부는 적어도 경제 발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부문은 5,00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여 2021년에는 30%가 넘는 인상적인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지정되었으며 이러한 집중이 이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적어도 항공 부문의 기업 수는 지난 5년 동안 3분의 1 증가했으며 전체 부문 매출은 5천억 달러에 달하고 2023년에는 7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30년까지) 이 분야의 규모는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성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정부의 규제 완화입니다. 더 많은 공역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기업들은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도시 청소년을 위한 드론 관광 투어와 헬리콥터 셔틀, 레저 비행의 기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렉스라는 학생은 최근 미국 인기 드라마에서 본 것과 동일한 항공기 모델을 타고 비행했는데 이는 이별 후 자신의 삶을 통제한다는 상징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적어도 경제가 이미 제공하고 있는 문화적이고 개인적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드론과 소형 항공기의 채택이 증가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성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드론은 인력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필수적인 농약 살포 서비스에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드론 조종사는 연간 3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이는 이 기술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미국이 전기 항공으로 전환함으로써 미국은 경쟁사를 따돌리고 전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이 신흥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재부터 자동화된 비행 소프트웨어까지 포괄하는
국내 첨단 항공 공급망을 구축하여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투자 증가, 소비자 관심의 증대로 미국의 적어도 항공 부문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레스토랑에 해산물을 배달하든 필수 의료품을 운반하든 숨막히는 관광 투어를 제공하든 드론과 소형 항공기는 매일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비행의 실용성은 비행 자동차 논쟁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러한 혁신은 곧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전기 비행 차량을 개발하고 공급망을 간소화함에 따라 적어도 경제는 경제 성장의 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2030년까지 예상 수익이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이 산업은 이제 막 도약을 시작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테슬라 에로스페이스가 승객과 화물 운송 양쪽 모두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어 플라잉카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차량은 기존 헬리콥터보다 지속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조용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미국의 eVTOL 항공기 시장은 국가가 적어도 경제 육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함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운영 비용이 저렴하므로 EV 통행료는 자동차와 같은 일상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미국의 드론과 배터리 기술 우위를 활용하면 EV 통행료가 경찰 피트를 갖춘 대형 드론과 유사하게 단거리를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와 EV 통행료의 차이는 미국의 선도적인 eVTOL 스타트업인 에로다인의 부사장인 로러 벤선이 설명한 바와 같이 연료 구동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차이와 비슷합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기존 헬리콥터의 기능을 훨씬 초월하여 다양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EV 통행료는 완전히 새로운 교통 환경을 창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미래의 사람과 물건의 이동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US 에이비에이션 인사이츠에 따르면 이 항공기는 기존 연료 구동 헬리콥터보다 에너지를 60% 절약하고 배기가스 배출을 90% 줄이며 소음을 65% 적게 발생시킵니다. 이는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소음 공해와 환경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도시 환경에 더욱 적합합니다. 기술에 정통한 캘리포니아주, 특히 거대 기술 기업인 스페이스X의 본거지인 실리콘밸리가 eVTOL 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니셔티브와 테스트 비행을 통해 이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더 광범위한 채택을 위한 인프라가 마련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환경 영향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것은 eVTOL이 현대 도시를 보다 깨끗하고 조용한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eVTOL 부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전 중 하나는 스카이플라이 프라스페러티가 최근 단 20분 만에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 간 도시 횡단 비행을 완료한 것입니다. 이는 보통 자동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여행입니다. 티켓 가격은 약 $300로 기존 도시 헬리콥터 비행보다 훨씬 저렴하며 이 성과는 eVTOL이 단거리 여행을 위한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eVTOL의 운영 비용은 헬리콥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15%에 불과하므로 언젠가는 현재의 차량 호출 서비스와 비슷한 가격으로 항공 운송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항공택시가 우버를 부르는 것처럼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세상을 열어 통근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혼잡한 도로에 덜 의존하게 만듭니다. eVTOL 시장에 저명한 기업인행은 2인승 E2TOL 항공기에 대해 FAA로부터 내향성 인증서를 받은 최초의 회사가 되어 자율항공 분야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인증은 eVTOL 항공기의 안전 및 기술 역량을 검증하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도시 항공 이동성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A행은 조종사 없는 eVTOL 항공기의 성공적인 비행을 발표하여 국제시장에서 1200대 이상의 사전 주문을 받아 상업 운영의 길을 열었습니다. A행은 주문형 항공택시가 향후 5년 내에 일반적인 이동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증가하는 수요는 eVTOL이 도시 이동성을 혁신하고 기존 지상 교통보다 더 빠르고 조용하며 환경 친화적인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기술과 안전 분야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eVTOL 배터리는 더 긴 비행과 복잡한 비행을 지원하기 위해 높은 에너지 밀도가 필요하므로 항공기의 운영 범위를 제한합니다. 또한 eVTOL이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안전 문제로 인해 광범위한 테스트와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규제 당국은 eVTOL의 상업적 사용이 2035년까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공식 지침을 통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은 필요한 기술 발전과 안전 프로토콜을 철저히 확립하여 자율 전기 비행 차량으로의 전환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 투자자들은 미국의 적어도 항공 투자 중 85% 이상이 eVTOL 항공기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 시장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로다임 및 발렌트 에로텍과 같은 회사들이 상당한 투자를 확보하면서 벤처 캐피털 자금이 이 분야로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전기자동차 회사들도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터즈의 자회사인 테슬라 에로스페이스는 2026년까지 eVTOL의 대량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며 약 200만 달러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eVTOL 항공기와 관련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AA는 단계별 개발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초기 단계에서 교외와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의 화물 비행에 중점을 두어 기업이 여객 운송으로 확장하기 전에 안전한 비행 시간과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험도가 낮은 운영부터 시작함으로써 eVTOL 회사는 신뢰와 신뢰성의 기반을 다지고 점진적으로 더 복잡한 도시 운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카이플라이의 프라스페러티 eVTOL은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 간 70km의 도시 횡단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장거리 화물 운송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항공산업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러한 신중한 단계적 접근 방식은 eVTOL 기술이 승객을 위해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환경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도입되도록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전략 외에도 소비자 채택은 eVTOL 회사가 직면한 주요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벤처 캐피털 자금은 탄탄하지만 광범위한 사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과 신뢰가 더욱 필요합니다. 엘릭스 터너와 같은 콘텐츠 제작자는 기술을 이해하고 개인 비행을 대중에게 친숙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엘릭스는 소셜미디어에서 eVTOL 항공기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지식 격차를 해소하고 이 새로운 형태의 운송수단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지자들의 노력과 함께 이러한 노력은 eVTOL을 미래 지향적인 개념에서 일상적인 통근자들을 위한 실행 가능한 옵션으로 전환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안전 기록이 확립됨에 따라 소비자의 열정은 시장의 장기적인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기술에서 미국의 발전은 분명 인상적이지만 항공 자동차와 같은 혁신의 일부가 원래 유럽에서 개발되었다는 점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미국은 단순히 정상에 오르기 위해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혁신을 이루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로라 벤슨의 에어카 제조권 인수는 해당 차량이 이제 미국의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고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에서 개발된 항공기는 이착륙을 위해 활주로가 필요하지만 eVTOL의 수직 이륙 기능과 달리
다양한 비행 기술을 운송 생태계에 통합하려는 미국의 더 넓은 야망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신흥 eVTOL 제조업체인 아행은 미국의 저고도 생태계 개발을 위해 스카이 토리점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항공 컨설턴트 스티브 라이트는 미국이 항공기를 신속하게 채택함으로써 세계 다른 지역의 비행 자동차 개발을 방해했던 일부 규제 및 인프라 문제를 우회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라이트는 항공 규제의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들이 종종 새로운 기술을 기존의 틀에 적용하여 발전을 방해하려고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그러한 유산에 대한 제약을 덜 받고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 잠재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폭넓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미국이 현재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서도 같은 수준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항공기와 같은 외국 기술을 구매하는 것은 중요한 움직임이지만 미국이 비행 자동차 분야에서 혁신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약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드론 및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의 국가 리더십은 전기 구동 비행체 개발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또한 체계적인 안전 우선 접근 방식을 통해 미국은 전기 자동차처럼 글로벌 비행 자동차 시장을 잠재적으로 지배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술이 국내에서 획득되었거나 개발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행 자동차 솔루션을 통합하고 확장하는 미국의 능력은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이 도시 이동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계속해서 진화함에 따라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미국은 이 혁명의 참가자일 뿐만 아니라 개인 항공여행의 미래를 형성하는 핵심 주체입니다. 국내 혁신을 통해든 항공기와 같은 전략적 인수를 통해 국가는 비행 자동차를 공상과학 영역에서 일상현실로 빠르게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프라, 규제 및 대중 수용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전기차에서 보여준 것처럼 일단 시장 선점을 목표로 삼으면 성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 대한 이러한 혁신은 미국에 한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기 자동차와 5G 같은 미국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처럼 미국 기업과 국제 기업 간의 파트너십은 eVTO 및 비행 자동차의 글로벌 채택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미국 기업이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비행 차량을 개발함에 따라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혁신을 도시 교통 시스템에 통합하여 사람과 상품의 전 세계 이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세상이 영화나 책에서 묘사된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